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2, 3만 명의 중증 신체 장애인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경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8만여 명이며 중증 장애인은 6만 5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6%에 달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일수록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중증 장애는 손상 초기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 의료 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질환에 대한 제한과 짧은 입원 유예 기간에 따른 병원 이동을 비롯하여 시군별 재활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큰 편차로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 지원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중증 장애인의 신체 제어 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 사고 등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간호부터 굳은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에도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 정부 지자체 지원금으로 시급 15,000원이 내려오지만 민간 중개기관이 25%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월급제가는 시급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매달 임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에게 떠밀려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설상가상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이 지원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사 기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 지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활동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 장애인 지원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고령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증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재활병원 통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시장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외면받는 지역의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총 48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에 병상 150개를 보유한 공공재활병원으로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3월에 개원하여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고전했으나
평균 병상수를 비롯한 외래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원 초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운영 적자가 96억 원으로 경산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병원 운영 적자는 당초 경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 의료를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와 병원 이용자 분포 등을 봤을 때 경산시가 단독으로 운영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북권역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 환자의 60%가 경산 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 시민입니다. 경북도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권역 재활병원 측도 코로나19 당시 격리병상을 설치하는 등 경북도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권역 재활병원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재활병원 운영 적자를 광역시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병원 이용 환자 현황,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 타건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적자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철우 도지사님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북 남부권의 중심이며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경산시의 교통망 개편을 위하여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 남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경산 지식산업단지와 5개 일반 산업단지에 4,400여 개의 기업과 3만 5천 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0개 대학의 10만여 명의 학생이 매일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경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산의 횡축도로망은 안심하양 구간의 국도 4호선, 휴지 진량 구간의 지방도 919호선, 대구 월드컵 경기장과 용성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도시철도 1, 2호선 등 대중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축도로망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경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종축도로망을 구성하며 추진해 왔으며 2029년까지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산 하양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청통 와촌 IC 연결도로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와촌과 하양을 연결하는 경산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남산 하양간 구간은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종축도로를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청통 와촌 IC 연결 구간은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종축도로의 완성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축도로를 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남천 남산 구간 개설과 남천 하이패스 IC가 함께 설치되어야만 비로소 경산시의 모든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 27.7km 구간의 종축도로가 온전히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시는 남천 하이패스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등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남천 남산 구간 사업과 연계된다면 비로소 경산의 종횡축 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와촌 남천 종축도로의 양끝은 각각 대구 포항 고속도로와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경산 지식산업단지와
경산 1단지부터 4단지를 비롯해 화장품 특화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막힘없는 산업물류 원활한 출퇴근 및 통학환경 구축을 통해 경산과 인근 시군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천 경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올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산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등의 교통망을 개편하여 동남북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경북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질문을 통해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경북도 내 학생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8년간 도내 자살 학생은 66명에 달하며 2024년 올해 8월까지 자살 학생 수가 1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약 1년 반 동안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정책을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정책 백화점이며 찍어내기에 바쁜 페이퍼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이 필요한 상담을 적기에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914개 학교 중 467개 학교에는 상주하는 상담교사가 없어 위센터의 전문 상담교사가 순회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2023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이나 되며 간신구를 포함하면 3,300명에 이르는데도 최근 5년간 자살한 학생 중 교육 현장의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위센터는 전문 상담 인력이 153명이나 있습니다. 실상은 저경력자로 주로 배치되며 전문 상담 교사가 없는 467개 학교의 순회 업무와 2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차출되고 위센터 업무도 병행하다 보니 온전히 상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번째, 학생 정신건강 위기 지원단은 더 심각합니다. 정신건강위기 현장 지원단 연수 명목으로 고작 6시간을 이수한 38명의 교장, 교감과 위센터 상담 업무를 겸하는 22명의 상담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사랑위기센터는 경북에 2곳밖에 없으며 고위기 학생 수 대비 상담 실적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 학생 및 학부모 등은 학교 현장에는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김진엽 도의원님이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인식도 검사 SF 또한 914개 학교 중 겨우 1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바로 지원 365 신성대원팀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학생생활과 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으로 기존의 교육청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신속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 교육청은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17개 시도 중 14개의 시도에서 3차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스쿨, 가정형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 등 고위기 학생이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심지역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가까운 무능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학생생활과에 보건 전문 장학관과 더불어 상담 전문 장학관을 배치하여 심지적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총괄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전국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위스쿨과 가정형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도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변경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스쿨과 고위기 학생이 병원 학교 입원을 통해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 시간을 이수하고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오늘 본위원회 드린 도정 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이 안전된 상황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정 질문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